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소망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우정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사랑의 원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남성들의 경우라면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아니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그 우정을 필리아라고 하는 그 필로스라고 하는 우정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그냥 서로가 좋아서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주는 우정이 있고, 아니면 서로가 같이 있을 때 재미있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친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 친구와 같이 있으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이익 관계에서의 친구로 남는 경우가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세 종류라기보다는 그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생각해 본 것처럼 어렸을 때 그 순진한 상태에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악해지는 거, 까짐의 상태로 넘어가고 마지막에는 이제 순수해지잖아요. 그 순수로 넘어가는데 그 순수가 그냥 나이가 먹어서 갱년기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순수해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세상적인 어떤 가짜 행복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게 되면, 그럼 정말 순수해지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우정 역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같이 있으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쟤랑 같이 있으면 그냥 즐겁고, 함께 놀이하고 놀러 다니고 같이 뭐 먹고 그러면 즐겁고 그러면 나 저 친구 참 좋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까짐의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그냥 즐거운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즐거운 것도 그냥 즐거워서가 아니라 내가 즐겁고 싶은데 저놈과 함께 있으면 즐겁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역시 나의 이기적인 이익과 관계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인간관계라고 하는 그것 역시 그 NQ라고 불리우는 네트워크 지수 같은 것도 그리고 발이 넓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사랑과도 비슷한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 나라의 지도자도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그런 관계, 본인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어쨌든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문제가 되지만 둘 사람 사이에서는 뭐 서로 그 친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 결국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또 배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요. 그게 대부분의 경우예요. 문제가 크건 작건 어떤 사람들은 가장 엄청 큰 문제를 일으켜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찍히지만 그 엄청 큰 문제보다는 조금 적은 문제를 일으킨 나쁜 사람들이 또 엄청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놓고서 비난을 하면서 자기는 마치 착한 사람인 것처럼 인간관계를 결코 나의 이기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하지 않는 것처럼 폼 잡고 다니는 걸 보면 또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까짐의 단계에서의 우정이 넘어가면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그러면 정말 같이 있어도 그냥 좋은 친구. 30분 동안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30분 동안 친구랑 같이 앉아 있는데 둘이 대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각자 자기 일 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경우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10년이 지나고 나서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고,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를 참 좋아하는데, 각자 일이 있어서 많이 만나진 못하지만요. 그 친구랑 제 기억에 지금 그게 기억이 납니다. 전 독일로 유학을 가고, 그 친구는 영국, 그 대학교 때 그 친구는 세익스피어를 읽고 저는 괴테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결국 대학원 가서 지금 괜찮은 출판사에 착한 사장님으로 일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학을 가서 파리에 여러 번 갔는데 그 친구는 안 왔더라고요. 이렇게 10년 넘게 만났는데도 그냥 보면은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하더라도 그냥 참 좋은 친구다라는 생각이 늘 제 마음속에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가 있죠. 그냥 좋은 친구, 어떤 이해관계나 같이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친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우정, 사랑으로서의 우정이라면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비드 카스파 프리드리히라고 제가 좋아하는 이 숭고함, 자연의 숭고한 미학을 그린 화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그 자연 안에서 얼마나 사실 미비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그리면서, 대신 그 자연 속에서 동시에 그 자연 속에서 또 인간이 어떻게 또 자신의 삶을 또 개척해 나가고 자신의 존재를 실존으로 변화시켜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표현한 사람이 이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인데, 이 얼음바다라는 그림을 보면 진짜 세상이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기쁘고 편하고 안락하고 이런 시간은 별로 없고, 얼음바다를 지나는 것처럼 차가운 세상, 차가운 사람들, 차가운 인간관계, 차가운 이런 시간의 흐름, 이런 속에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존재가 친구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홍수희 씨가 쓴 친구라는 시를 제가 이게 참 좋더라고요. 오랜 침묵을 건너고도 항상 그 자리에 있네. 제가 그랬거든요. 10년을 넘게 있었는데 그 11년인가 뒤에 만났는데 뭐 어저께 만난 친구 같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친구라는 이름 앞엔 도무지 세월이 흐르지 않아. 오히려 세월이 부끄러워서 제 얼굴을 붉히고 숨어버리지.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나이를 먹고도 제 나이 먹은 줄을 모르죠.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항상 조잘될 준비가 되어 있지. 이건 이제 여성들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남자도 40이 넘어가면 마음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아니마, 여성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여성이 조잘된다, 남성은 묵직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마가 많은 사람은 많이 조잘되고요. 아니무스가 많은 여성은 또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마가 많은 남성은 또 많이 조잘되죠. 여러분 TV를 보면 끝없이 그렇게 조잘되는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니마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친구를 만나면 그냥 뭐 특별히 주제가 필요 없고 그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정말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정도 숨기지 않고, 그래서 체면도 위선도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웃을 수 있고, 애정이 있으되 묶어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근거,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지만 질투할 이유도 없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다만 바라거니 어디에서건 너의 삶에 충실하기를, 마음 허전할 때 벗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신은 우리에게 고귀한 선물을 주셨네. 우정의 나뭇가지에 깃든 날갯짓 아름다운 새를 주셨네. 참 좋은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얘기할 때 이제 소위 불알친구라고 하는, 그 어렸을 때 정말 그냥 뭐든지 다 내어주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여러분이 옛날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에 보면 그런 친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정말 몰려다니면서 서로 하나인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되어주는 친구요. 그런 친구들이 그대로 남는다면 이 이동식 씨가 쓴 하늘처럼 정말 그 얼음바다에 살다가 지치면 하늘을 보라고, 하늘은 바라보라고 있는 거라고, 사는 일은 힘든 거니까 살다 보면 지치기도 하겠지만 그러더라도 체념해서 고개를 떨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겠죠. 희망마저 포기해 웃음마저 잃지 말라고. 하늘은 저리 높은 곳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시에. 예. 친구는 그렇게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존재예요. 네. 그런데 그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이 장면, 많이 무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역사적인 대사를 남겼는데 그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의 한계, 그것의 실체, 사실은 그게 어디까지 더 갈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친구를 위해서 보증 썼다가 폐가 망신, 노숙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자기가 잘못해서 망했다기보다는 친구를 도와주다가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여기 여러분이 달을 보는 두 남자가 있는데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여성들은 팔짱을 끼고 함께 같은 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달을 향해서 함께 걸어갈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관계의 연속이고 나는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관계가 있고 직장, 가족, 뭐 다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관계가 있고 그렇게 그 나의 관계와 너의 관계, 우리들의 각자의 관계들과 우리 둘 사이의 우정이 충돌할 때가 있고 그 충돌할 때가 되면 같은 달을 바라보는 이 두 사람이 동일한 달을 바라보고 한 생각을 하던 둘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실제로는 달조차도 둘이 바라보는 그 달이 하나의 달이 아닌 것으로 변해가는 것. 그게 또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우정이라고 부르는 그 사랑의 한계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 친구를 기억하는 동안은 참 애틋하고 좋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죠. 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한계 안에서 그 우정을 가치 있게 내 안에 보존하는 것, 삶의 의미로 남겨두는 것, 그것도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